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년간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화가 나셔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읽으시면서 답답하시면 댓글로 같이 분노해 주시고 재미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 사실은 내 남편의 연인. 평온한 일상 속의 균열.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화요일이었다. 김선영은 테이블을 닦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약속을 생각했다. 이정희와의 만남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 남편 박도연은 벌써 회사로 나간 지 한참 됐다.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든 것 같았다. 선영은 혼자 아침을 먹으며 허전함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희와의 우정은 선영에게 큰 위안이었다.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소홀할 때마다 정희가 옆에서 들어주었다. 때로는 함께 쇼핑을 하고 때로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정희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 선영이 자주 도움을 주곤 했다. 식사비를 내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백화점 카페에 도착했다. 정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영은 정희를 보며 약간의 위축감을 느꼈다. 자신은 평범한 전업주부인데 정희는 어쩐지 늘 특별해 보였다. 선영아, 오늘 도연 씨는 언제 들어와?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늦게 들어와. 자문위원 일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선영은 정희의 표정에서 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도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친구 사이에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저녁 준비를 하며 도현을 기다렸다. 7시가 넘어서야 도현이 들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늘 정희 만났어? 도현이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백화점에서 차 마셨어. 도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선영은 남편이 정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정희가 집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선영은 반가워했다. 정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선영이 손재주가 좋아. 집이 정말 깔끔해. 그때 도현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다. 정희를 보자 도현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희 씨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선영은 남편과 정희가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지인 사이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선영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도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요즘 사회 상황까지. 선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은 끼어들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정희는 도현의 말에 적절히 공감하며 호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도현 씨,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영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남편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희가 먼저 알아차린 것이다.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잘 아시네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날 밤 정희가 돌아간 후 선영은 도현에게 물었다. 여보, 정희가 당신 스트레스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몰랐는데. 도현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나나 보지. 정희 씨가 관찰력이 좋은 것 같아.
선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선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편과 친구 사이에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선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4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이 배신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애써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선영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선영 씨, 어제 남편분하고 예쁜 여자분이 같이 걸어가는 거 봤는데 누구세요? 선영은 당황했다. 어제요? 남편이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시간쯤이었는데 정말 친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현은 어제 회사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선영은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도현이 집에 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여보, 어제 누구랑 함께 있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무도 없었는데? 왜 그래? 선영은 이웃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 혼자 다녔는데. 선영은 남편의 반응이 과격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오해라면 차분히 설명하면 될 텐데 왜 화를 내는 걸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정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가 정의인 건 아닐까? 하지만 선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탓했다. 남편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의심하다니.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다. 과거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정희는 정말 아름다웠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 어디서든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선영은 그런 정희 옆에서 늘 초라해 보였다. 평범한 얼굴에 수줍은 성격. 남학생들은 모두 정희에게만 관심을 보였다. 그때도 그랬다. 선영이 좋아했던 학급 반장 김태민. 선영은 몇 달 동안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희가 태민과 먼저 사귀게 됐다. 선영은 그때 정희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정희는 모른 척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라며 애매하게 넘어갔다. 선영은 그때의 배신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와의 우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선영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움, 매력, 자신감. 선영은 그런 정희 곁에 있으면 자신도 특별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우정을 이어갔다.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선영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 경영학과 선배 이민호. 선영은 그와 몇 번 만나며 호감을 느꼈다. 그런데 우연히 정희가 민호를 만나게 됐다. 선영이 소개한 것이었다. 내 친구 정희야. 예쁘지?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것이 실수였다. 민호는 정희에게 빠져들었다. 선영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정희와 데이트를 했다. 선영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정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남자들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희는 또다시 모르는 척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민호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선영은 그때도 참았다. 정희를 잃고 싶지 않았다. 정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희의 연애를 축복해줬다. 마치 자신은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마음 깊숙이 상처는 계속 쌓여갔다. 결혼 후에도 정희와의 관계는 이어졌다. 정희는 선영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선영은 정희의 들러리가 되어주었다. 정희의 남편은 의사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다. 선영은 또다시 정희와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감을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축하해주며 웃음을 지었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그 패턴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희는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58세라는 나이에도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선영은 그런 정의를 보며 때로는 부러움을, 때로는 질투를 느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해온 우정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다. 선영은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불안감과 겹쳐지고 있었다. 혹시 정희가 또다시 자신의 것을 가져가려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남편을. 하지만 선영은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랬다. 정희는 변했을 것이다. 나이도 들었고 남편도 잃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정희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도현과 대화할 때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리고 이웃이 한 말들이. 선영은 자신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40년 동안 쌓인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오후에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오늘 시간 있어? 갑자기 우울해져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어. 선영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정희의 우울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다. 응, 어디서 만날까? 정희는 선영의 집 근처 카페를 제안했다. 카페에서 만난 정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뭔가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요즘 너무 외로워. 혼자 집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선영은 친구를 위로하려 했다. 그럴 때는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 아니면 여행이라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 요즘 정말 힘들어. 그때 정희가 갑자기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아, 내가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너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선영은 정희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니.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이 선영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도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 참 복 많이 받았다. 선영은 정희가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응, 그런 편이지.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든든하고 믿음직한. 선영은 정희의 말에서 묘한 의도를 느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정희는 사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선영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런 사람 분명히 나타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계속 불안했다. 정희의 표정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겹쳐지고 있었다. 정희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남편을. 마이너스 불안한 직감. 며칠 후 선영은 정희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다. 정희는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 보였다. 선영은 평소처럼 정희의 옷값을 대신 지불했다. 고마워, 선영아. 나중에 꼭 갚을게. 정희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선영은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피로감을 느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가 갑자기 제안했다. 선영아, 우리 너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 오늘 도현 씨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선영은 조금 망설였다. 요즘 남편과 정희가 만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럴까? 집에 차 떨어져 가는데 사야겠다. 집에 도착하니 도현이 벌써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정희를 보자 도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정희 씨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영은 남편의 반응을 지켜봤다. 너무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마치 정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영은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다. 도현과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로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렸다. 선영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방해꾼이 된 것 같았다. 도현 씨, 요즘 골프 치러 가시나요? 정희가 물었다. 선영은 깜짝 놀랐다.
정희가 남편이 골프를 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도 남편의 골프 스케줄을 정확히 모르는데.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 가죠.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가고 있어요. 저도 골프 배워보고 싶어요. 시간도 많고 해서요. 정희가 관심 있다는 듯 말했다. 도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골프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제가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선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기가 불편했다. 자신을 제쳐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이는 골프에 관심 없나요? 정희가 선영을 쳐다봤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도현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선영이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더 좋아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것도 좋지.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선영은 정희의 말투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은 도현과 공통 관심사가 있지만 선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 같았다. 선영은 기분이 나빠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선영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도현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선영아, 도현 씨 정말 멋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관리하는 남자 흔하지 않아. 정희가 속삭이듯 말했다. 선영은 정희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래? 짧게 대답했다. 정희는 계속해서 도현을 칭찬했다. 목소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너 정말 좋은 남편 만났어. 선영은 정희가 왜 이렇게 남편을 칭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친구 남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식사 시간에도 정희는 도현과의 대화에만 집중했다. 선영은 점점 불안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시선이 마주칠 때의 묘한 긴장감, 대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호흡. 선영은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정희가 다른 남자들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정희가 돌아간 후 선영은 도현에게 물었다. 여보, 정희가 자주 와도 괜찮아? 도현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왜? 당신 친구인데 외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자주 와도 되지. 선영은 남편의 반응이 너무 쿨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남자들은 아내 친구가 자주 오는 것을 귀찮아하는데. 그런데 정희가 당신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예의상 관심 보이는 거지. 선영은 남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너무 자연스럽게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수상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정희와 도현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다. 선영은 자신이 예민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40년 동안 정희를 지켜본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선영은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인 유진은 관찰력이 뛰어났다. 혹시 유진이 뭔가 눈치챈 것은 없을까 궁금했다. 유진아, 요즘 집에 한번 와봐. 엄마가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 유진은 바쁘다고 했지만 주말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선영은 딸이 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기를 바랐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정희는 또다시 자신의 것을 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남편을. 균열이 깊어지다. 주말 오후 딸 유진이 집에 왔다. 32세의 유진은 기자답게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선영은 딸을 반갑게 맞으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니. 유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영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 식사 중에 도현이 자연스럽게 정희 이야기를 꺼냈다. 유진아, 엄마 친구 정희 이모 기억나지? 요즘 자주 오신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모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영은 남편이 왜 갑자기 정희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많이 힘들어 하셔. 혼자 지내시니까. 도현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아버지의 말투에서 뭔가를 감지했다. 아빠는 정희 이모와 많이 이야기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도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냥 예의상 대화하는 정도지. 유진은 부모의 표정을 번갈아 살펴봤다. 엄마는 불안해 보였고 아버지는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기자의 직감이 발동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정희 이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엄마를 쳐다봤다. 선영은 망설였다. 딸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을지 고민됐다. 좋은 친구지. 40년을 함께 했으니까.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유진은 엄마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 며칠 후 선영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회사 동료였던 최상철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선영 씨,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철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선영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하기엔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철의 말에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분명히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상철은 어색한 표정으로 선영을 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영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난주에 도연 씨를 봤는데 여자분과 함께 있더라고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여자요?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꽤 친밀해 보였어요. 선영은 즉시 정의를 떠올렸다. 다른 여자일 리가 없었다. 어디서 보셨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내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할까 했는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상철의 말에 선영은 절망감을 느꼈다. 남편이 정말 정희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선영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다.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꽤 매력적이었어요. 상철의 묘사는 정희와 정확히 일치했다. 선영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도현을 기다렸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도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여보, 요즘 정희 만나고 있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도현은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상철 씨가 봤대. 당신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그냥 우연히 만났던 거야. 정희가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해서. 변명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인정으로 들렸다. 정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상담? 무슨 상담을 나랑 상의도 없이?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선영은 남편의 변명을 듣고 있기가 역겨웠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뻔히 보였다. 20년 넘게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숨기는 거야? 선영이 화를 냈다. 도현은 방어적으로 나왔다.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닌 일이라서. 내가 오해할까 봐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선영은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다. 선영은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도현은 계속해서 부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결국 도현은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다. 내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거야. 친구도 못 만나게 하려고. 혼자 남겨진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다. 그동안 믿어왔던 남편과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정희는 역시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어제 도연 씨한테 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오해가 뭐야? 선영이 차갑게 물었다. 진실의 순간 정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선영아,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 내가 힘들어서 도연 씨에게 조언을 구한 것뿐이야. 선영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조언? 40년 친구한테 말 못할 조언을 내 남편한테 구한다고?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영아, 내가 오해하고 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희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예민해할까 봐서.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정희야, 그만해. 40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경직됐다. 김태민, 이민호. 내가 좋아했던 남자들 기억나? 선영이 과거를 들춰내자 정희는 당황했다. 그건 그때 일이잖아.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넌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내 것을 탐내고 있잖아.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픔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선영아, 내가 인정할게. 도연 씨에게 호감이 있어. 드디어 나온 진실이었다. 선영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일방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선영이 정희의 말을 끊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내가 마음을 보이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선영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정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일지 않았다. 40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이번에도 똑같잖아. 선영아, 이제 끝이야. 우리 우정은 여기서 끝. 선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남편과의 대결.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선영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여보, 오늘 정희와 통화했어. 도현의 얼굴이 긴장했다. 정희가 모든 걸 인정했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도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영아, 당신도 정희에게 마음이 있지?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굼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언제부터야? 선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몇 달 전부터. 정희가 자주 오면서부터인 것 같아. 도현이 솔직하게 답했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후련함을 느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이혼하자.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도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영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나는 거짓말하는 남편과 살 수 없어. 그리고 내 친구를 탐내는 남편과도. 선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희는 만나지 않을게. 도현이 애원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 거잖아.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선영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정말 정희를 포기할 수 있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선영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현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영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도 선영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딸 유진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선영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40년 동안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아빠랑 정희 이모는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선영은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다. 정희와 도현이 어떻게 되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선영은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 시작한 일이었다. 작품이 정말 섬세하네요. 옆자리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김선영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민수는 60대 초반의 신사였다.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낸다고 했다. 선영과 비슷한 처지였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혼자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다.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선영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40년 동안 정희에게 눌려 살았고 20년 동안 남편에게 맞춰 살았다. 이제야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 만남.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선영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정희였다. 선영아,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선영은 망설였다. 더 이상 정희와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 번만. 제발. 정희의 간청에 선영은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정희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피곤해 보였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사과는 의미 없어.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다. 도현이랑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심 없어. 헤어졌어. 한 달 전에. 정희의 말에 선영은 조금 놀랐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왜? 결국 도현이가 날 버렸어. 나이 차이가 느껴진다면서. 정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없을까?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4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야.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할게. 정말 변할게.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희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혼자는 너무 외로워.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살아. 하지만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끼어들지 마.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정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진정한 해방. 1년 후 선영은 강민수와 재혼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딸 유진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선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20년 전 도현과 결혼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다. 그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자신만의 행복이었다. 민수는 선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선영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어느 날 선영은 우연히 도현과 마주쳤다. 많이 늙어 보였다.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선영아. 도현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 재혼도 했다면서.
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선영은 65세가 되었다. 민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도자기 작품들로 장식된 따뜻한 공간이다. 가끔 옛 지인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 도연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한다. 정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선영은 그들의 소식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사위가 된 유진의 남편이 말했다. 요즘 단골들이 늘어서 고마워. 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살. 40년의 허상 같은 우정과 20년의 거짓 같은 결혼을 끝내고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때로는 배신과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선영은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선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 친구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영처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궁금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실화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